솔직히 이건 대치동도 똑같습니다. 안심이 되는 느낌에 그냥 계속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분석만 알아먹는 거지 내가 스스로 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독해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백분위가 떨어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 신촌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저 대시 소녀가 여기까지 날아와 주시는데 영광이고요.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여자고등학교를 19학년도에 졸업을 한 삼수 한 21살 김현지라고 합니다. 그 성적은 어떻게 나왔다? 작년 성적이랑 지금 성적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2020학년도 수능 100분이 53에서 2021학년도 수능 100분이 85로 나왔습니다. 85? 85는 지금 어디 기준이지? 메가스터디 기준인가?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그 대치 몇 년 차인지를 얘기를 해주면 언제부터 이제 대치 사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히 따지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일원동이잖아, 그치? 네. 알겠습니다. 소위 대치 생활권. 고3 때는 현강만 다녔다. 평강만 다녔다? 네. 대치에서 단과 위주로 다녔다? 네. 어쨌든 고3 생활을 남들이랑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왔다? 양지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다녔어요. 2월 9일부터 수능 날까지 계속. 수능 날까지. 네. 수능을 이제 용인에서 치는 거예요. 그 양지메가 기숙학원은 그럼 들어가면 보통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나?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그냥 남아서 치죠. 양지메가 스터디 다녔을 때 얘기를 좀 해봐. 오빠가 강남 대성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해서 성공해서 나도 기숙학원 갈래 라는 그 단순한 생각 하나로 양지 메가를 들어갔고, 한 2월, 3월, 5월까지는 조금 열심히 하다가 6평을 보고 그때도 국어를 못 봤어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죠. 그때는 또 이제 등급이 그대로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 안 되는 건가? 라는 그 좌절감이 이제 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10월, 11월에 가장 극대치를 찍고 이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수능을 갔는데 그렇게 백분위가 나온 겁니다. 백분위가 어떻게 나왔는데? 53이 나왔습니다. 53. 그러면 재수하면서 네가 53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종합적인데 위에 반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기 하는 스타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고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처하는 애가 있는 반면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주는 대로 따라갔다. 주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었고, 학원을 가장 싫어했던 점이 EBS를 너무 맹신해요. 그 어느 정도 믿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계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 수능 특강 교재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하나씩 계속 진도를 나가요. 굉장히 느리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되게 꼼꼼해서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는 그 느낌이 있고, 솔직히 이건 대치동도 똑같습니다. 안심이 되는 느낌에 그냥 계속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분석만 알아먹는 거지 내가 스스로 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독해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수능을 보면 백분위가 떨어졌네?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걸 읽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래서 백분위가 53이 나왔어. 네. 삼수를 해야겠다는 결정은 왜 하게 된 거야? 사실 대학교를 붙기는 붙었어요. 합격한 대학이 어디야? 덕성여자대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가서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든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학생 입장에선. 그걸 붙고 나서 일단 삼수를 했다. 그 삼수하면서 내린 결정들을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아니면 국어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한 친구들, 저도 그에 해당됐기 때문에 쌤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바꾼 게, 뭘 읽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글 너무 길어서 읽기 싫어, 너무 어려워 보여 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생각을 고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냥 이렇게 쓱 읽는 게 아니고 이 글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문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의미를 캐치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요. 삼수할 때. 방법이 좀 바뀌었다? 네. 네가 생각하는 걸 많이 했다? 네. 너 인터뷰할 때 햄이 좀 조심스러운 게, 네가 여기저기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 교육은 퍼부었는데 백분위는 53이라는 좀 처참한. 다른 애들은 대치로 원정 와서 수업 듣는데 너는 원정이 아니라 동네잖아. 동네 수업 듣다가 백분위가 안 나왔던 거 아니야? 그 사이에서도 계속.
네가 처음으로 결심한 게 기숙학원 가자는 거였는데 기숙학원 가서도 이제 성적이 안 나왔고 그럼 보통은 접을만 한데 넌 한 번 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수업을 들은 거지. 네.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너도 애당초 방법을 바꿔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왜냐면 대치동 다닐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내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못 쓰는데 이게 쓸모가 있을까? 누군가 나한테 떠먹여 주는 거는 들을 땐 좋죠. 근데 혼자 복습할 때나 실제 시험지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변동폭이 너무 커서 삼수를 딱 결정했을 때는 아예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그 재수 때 공부했던 거랑 삼수 때 공부했던 거랑 차이점 위주로. 문학 같은 경우 약간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많거든요. 특히 현장 강의. 정말 EBS를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당신들은 그럼 그 EBS를 다 봐서 수능 다 맞을 수 있나요?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삼수를 할 때 제가 가장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던 게 쌤 수업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의 작품을 볼 때 의미를 캐치하는 거를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일단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현역과 재수 때는 귀납적으로 공부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 삼수 때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좋았던 게 그냥 OX를 하고 땡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소설이 뭘 의미했는지 앞의 연도 혹은 뒤의 연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계속 알 수 있게 수업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오답 선지 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초반에 만들거나 조금 꼼꼼하게 만들긴 했는데 기출 문제집을 한번 풀면 보통 OX만 하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붙여서 문제마다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다 적어놨어요. 쌤의 필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제가 왜 틀렸는지 다 써놨고 이걸 모두 한데 모으기 위해서 타이핑을 해서 왜 틀렸는지를 꼭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대치동이든 재종이든 뭐 독재든 그때마다 수능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서 워밍업식으로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선지를 스스로 정리하자는 거지? 네. 화작문 공부했던 거 얘기를 좀 해줄까? 고3이랑 재수 때 약간 일종의 양치기로 약간 해결한 경향이 컸고 그리고 실제 그 현강 같은 거 다녔을 때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화작은 너무 쉽지 않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화작문도 사실 쌤 수업이랑 대치동에서 듣는 이론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대치동에서는 문제를 그냥 풀어주는 그런 걸 안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먼저 풀고 나서 그냥 해설만 하는 느낌?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자라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삼수를 했을 때는 이거를 풀 때는 어디를 주목해야 되고 이거는 같이 풀거나 이건 따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이나 풀이 순서 같은 거를 루틴으로 짜서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문법 공부했던 방법 공유를 좀 해주세요. 현역이랑 재수랑 삼수 때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방법 자체는 일단 개념을 먼저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부분 암기를 하고 계속 돌려요 문제를. 정말 수없이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특히. 직접 그 용례의 변청 과정을 써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를 머리에 인식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손으로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해라. 많이 하고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문법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치동 그 강의들 중에 가끔 가다가 규정 자체를 외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야? 이니셜 얘기해봐. 김모 대치 강의 광고하시는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대치동 스타일. 제가 그거 한 인강 10몇 개 중에 2개 듣고 손절했습니다. 자, 올해 독서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독서가 약간 현역과 재수 때는 와 너무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인데 삼수 때는 뭔 느낌이었냐면 초반에는 솔직히 비슷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후반에 글 읽는 게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아서 공부한 방법 자체는 아까 문학이랑 약간 비슷하게 귀납에서 논리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쌤 수업에서 나는 이게 좋았다. 포인트 하나만. 애매하다 싶은 점이 없다. 따라서 학생이 복습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다. 애매하다 싶은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아까처럼 막 까미나 좀 이상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학생이 복습할 때도 이건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쌤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많이 느낀 장점인 게 명확해요, 굉장히.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약간 태클을 걸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실력 차이지. 쌤 수업 이런 애들에게 추천한다. 국어 약한 이과. 약간 나는 대치에 약간 흠뻑 취해 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의심이 간다? 듣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나는 싫어. 난 싫어. 나는 대치에 흠뻑 취한 이과 받아들였다가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수정. 이런 애 빼고 국어에 약한 이과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요. 분석서 사서 보기, 문학 열심히 보기, 그다음에 EBS 이런 거 외우기 이런 거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 듣는 걸 추천합니다. 쌤 수업의 단점. 만약에 멘탈이 좀 많이 쿠쿠다 쓰시고 근데 잔소리를 듣기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 마음을 약간 놓고 오세요. 저도 편지를 수능장에 들고 갔거든요. 왜 다 편지를 시험장에 들고 가고 지랄이야. 화장물을 들고 가라고. 아이 들고 둘이 같이. 저거의 용도는 별게 아니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진정돼? 그러니까 제 편지 내용이 약간 진지했어요. 진지했어. 너 좀 진지할 만하지. 우리의 역경을 생각해봐. 지난 1년을 되돌아봐. 이거는 스승 제자 관계가 아니라 저도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다. 설렁설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할 때는 진짜 미치듯이 하는 타입. 불도저. 저는 솔직히 쌤을 존경했어요. 진짜 본받고 싶어 했어요. 삼수하는 내내. 약간 공부하면서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왜 그래 갑자기? 진짜예요. 그래? 뻥 아님. 난 칭찬에 약하니까 계속 얘기해봐. 성격이 까탈스럽지만 논리 정연하고 명료한 사람이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드코어로. 힘들어 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토닥여 주시는 편? 너 제목 정했다. 네. 대치가 만든 53. 내가 만든 85. 좋지? 그 내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너. 나는 올해 너의 인생의 조연이었어. 쌤은 그렇게 생각해. 내 수업의 주체는 너야. 네가 공부한 양을 생각해봐. 다 네가 해낸 거야. 아니 그건 맞는데. 네가 해냈으니까 85겠지. 내가 해냈으면 95지 임마.